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 5년 새 한 15에서 20% 두경부암이 늘어난 걸로 생각하고 있고,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런 원인으로 생기는 암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또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암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개원 당시 첫 진료가 이루어진 과가 바로 이비인후과다. 오랜 역사만큼 이비인후과 분야에 관한 전문성도 차곡차곡 쌓여왔다. 특히 다양한 두경부암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탁월한 노하우를 갖춘 선생님들을 만나보자. 이비인후과가 귀, 그렇죠. 코, 그다음에 인후, 입에서부터 목 안쪽까지 이런 부위를 제가 통칭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생길 수 있는 그런 암들을 저희가 이제 두경부암이라고 하고, 뭐 입에서 생기는 구강암, 입속에서 생기는 구인두암, 그리고 입속에서 또 머리뼈 밑에 있는 뭐 비인두암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이 넘어가는 통로에 생기는 인두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숨을 쉬거나 말할 때 생기는 그런 후두에 생기는 후두암도 저희가 같이 치료하고 있고, 또 얼굴뼈 안쪽에 있는 비부비동에서 생기는 비부비동암, 이런 다양한 암들을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눈 아래쪽으로 얼굴에 생기는 모든 암이 이렇게나 종류가 많을 줄이야. 그렇다면 두경부암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모든 암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유전이랑 노화는 사실 모든 암의 기본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 두경부암은 이렇게 뭐 먹거나 마시거나 숨쉬거나 말하는 이런 부위에 생기는 암이다 보니까 실제로 흡연이라든지 음주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 두경부암의 가장 흔한 이제 원인으로 흡연과 음주인 것은 사실 다 입증이 되고 알려진 사실인데, 두경부암 포함해서 모든 암 자체가 이제는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유전자 변이를 미리 예측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치료의 방법을 탐색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경부암도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40세가 넘어가는 성인에서 2주 이상 목에 멍울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받으실 것을 저희가 권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먹고 마시고 숨쉬고 말하는 기관에서 생기다 보니까 먹을 때 힘들다든지 삼킨 장애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먹을 때 통증을 느낀다든지, 숨 쉴 때 좀 호흡곤란을 느낀다든지, 이런 증상의 변화가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한번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경부암에 어느 정도 진행하기 전에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실 조기 진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구강암이나 후두암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구강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스스로도 입을 벌리고 구강을 관찰을 하면 혀에 생기는 궤양이나 종물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한 후두암의 초기 증상인 음성 변화 같은 경우에도 음성 변화가 발생했는데 2주 이상 회복이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저희 이비인후과에 와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검진할 때 보통 초음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에 멍울이 초기 증상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초음파로 이 경부 그리고 다른 부위를 이렇게 한번 체크하는 것도 조기 진단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센터 중에서 이렇게 좀 두경부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건강검진 하실 때 같이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가까운 이비인후과 병원만 방문하셔서 내시경 진찰만 받아보셔도 뭐 구강암, 뭐 후두암 같은 것들은 조기에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병원을 챙겨서 간다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다. 혹시 두경부암 진단을 받는다면 치료는 수월할까? 두경부암 치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위주로 해서 환자들의 그 질환을 이제 치료하게 되는데, 초기 암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주로 수술이나 혹은 방사선 치료 단독만으로도 잘 치료돼서 환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대개 환자분들은 질환이 진행이 돼서 내원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방사선 단독만으로는 치료의 효과를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 방사선, 항암을 병합하는 다각제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치료는 어느 한 과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에서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경부암은 특히 해당 환자들의 치료 경험이 많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개개인에 맞춘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부와 이 얼굴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들이 많고요. 작은 신경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뇌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 다발이 다 경부를 통하거든요. 그래서 수술로 인한 신경 기능 장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암종입니다. 두경부암은 이 먹고 마시고 말하고 숨쉬는 기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기능을 얼마나 보존하느냐가 암을 얼마나 잘 치료하느냐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할 때 이러한 신경과 관련된 기능들을 보존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신경과 혈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과 의사의 수술 실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저희를 가르쳐주신 스승님께서 이러한 신경과 혈관의 보존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셨었고 그걸 또 습득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과 혈관에 대해서 최대한 보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경부암으로 저희 강남 세브란스를 방문하시면은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